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김민전 위원이 또 해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 충격적인 실체 발표. 김민전 위원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에도 부정선거 강력하게 주장.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4.10 총선 총체적인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동안 현역 위원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현역 위원으로 김민전 위원이 대담하게 4.10 부정선거 검경이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요. 김민전 위원의 이 용기에 이제 머지않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등장을 할 것이다.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윤상현 위원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겠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 놓았지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김민전 위원님이 얼마나 선관위를 박살을 냈습니까? 6월 21일 한국정치학회 발표문 사전투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당시에도 참가자들과 또 언론들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김민전 위원이 원희룡, 나경원 누구의 러닝메이트도 아니다. 최고위원 출마. 또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강성 지지층 겨냥한 건 아니야. 자, 김민전 위원의 이 논리와 또 이 호소력과 또한 철학적 기준과 여러 가지 얼마나 똑똑합니까? 또 얼마나 현명합니까? 김민전 사전투표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총평. 민주적 선거 관리의 원칙으로 다음에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2009년 독일 헌재가 제시한 원칙으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투개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투표와 개표가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제기된 문제는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투개표 시스템은 검증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아도 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으로 재개표하거나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에 핀란드 2번 개표를 의무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사 예를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사전선거 제도는 대중의 검증 가능성, 자치,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총체적인 선거에서도 그 문제점, 충격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를 더 높인다. 국정원은 해킹을 통해 유령 선거인 명부를 만들 수도 있으며 사전투표를 한 사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전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곳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또 투표 용지도 무단 인쇄가 가능했으며 득표율도 조작이 가능했다라고 한다. 다만 2020년 선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수는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내부에 조력이 없으면 해킹은 불가능하며
국정원 발표의 의미를 축소했는데, 이는 미국의 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주 정부들이 해커들을 초대해 자신들의 시스템을 해킹해 보도록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것과는 대조적일 뿐만 아니라 안일하다. 공정한 선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투개표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둘째, 통합선거인 명부로 인해 전국 어디서나 사전 투표할 수 있는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초단체나 투표소에서는 누가 투표했는지, 얼마나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치의 원칙과 대중의 검증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사전투표에 해당하는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영국, 미국, 독일은 모두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신청토록 하고 사전투표 명부가 따로 있고, 개표할 때 우편투표의 사인과 우편투표 신청 명부를 다 대조하고 개표한다. 우리처럼 사전투표 명부도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없는 것이다. 또 국정원은 데이터의 해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충격적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선관위, 예컨대 2022년 대선일인 3월 9일 오후 6시 15분쯤 송파구의 투표자 수가 갑자기 3만 표가 줄어들어서 84.4%를 기록하고 있던 투표율이 79.1%로 감소하는 일이 있었다. 언뜻 생각하면 송파구의 투표자 명단을 확인만 하면 되는데 쉽게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사전 투표자의 명부는 오로지 선관위의 서버에만 존재하는데, 이마저도 선관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버를 교체하기 때문에 몇 명이 투표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투개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당시 한 언론이 이를 취재했으나 모른다는 충격적인 답변뿐이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를 투표 마감 후 바로 삭제해서 선고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 보관하도록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 대만은 우편투표 혹은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는 우편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두 우편투표를 신청해야 한다. 우리처럼 신청도 하지 않고 따라서 명부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셋째, 사전투표용지 및 보관의 문제점. A. 관내 사전투표의 문제점. 봉투에 들어있지도 않은 투표용지, 투표용지, R투표지를 3일에서 4일 보관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개표에서 명부에 있는 유권자가 정당하게 투표한 것인지를 확인도 할 수 없는 앞투표지를 묵히는 기묘한 선거제도를 도대체 누가 설계했는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러한 불신 때문에 CCTV 설치 등의 처방을 내놓기도 했지만 애초에 그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해킹 위험이 있는 중앙선관위 서버만이 투표자 수를 알고 있는 상황에 더불어 정당한 유권자의 표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R투표지를 보관하는 사전투표 시스템이 투표지 넣기에 의혹을 불러왔던 것이다. B. 영국, 미국, 독일, 스위스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서 유권자가 직접 붙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가 투표한 것인지 확인을 한 후 개표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투표소에서 투표에 봉투에 넣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탈은 가능하지 않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투표소에서만 신분 확인하고 개표장에 도착한 우편 봉투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고 여기서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개표.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그대로 개표하는 대만과 프랑스 등과는 달리 우리는 투표함의 이동과 보관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투표함의 이동 거리가 늘어날수록 각종 의혹이 생길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나 대만은 부재자 투표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투표 당일에만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기 때문에 각종 의혹이 생길 가능성은 원천 봉쇄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나 대만은 수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종료 후 2시간 정도면 개표가 완료돼 기계를 사용해야 신속한 개표를 할 수 있다는 선입견이 옳지 않음을 보여준다. 각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를 한다면 투표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이미 투표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개표할 수 있는 것이다. 야, 참. 자, 특히 여러 투표소의 표를 한 곳으로 모아서 개표하는 것이 개표 후 정리를 어렵게 만들어 재검표를 하면 다른 지역의 표와 뒤섞여 있고 이것이 부정선거의 의혹을 키우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마무리말. 현재의 사전투표제도 민주적 투표관리의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다음과 같은 투개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나, 선거일의 투표 시간을 연장하고 재보궐선거 시간과 동일하게. 둘,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한다. 셋, 부재자 투표의 명부와 선거일 투표 명부를 따로 만들며. 넷, 부재자 투표는 우편 투표로 한다. 다섯, 우편 투표는 투표자가 부재자 투표 명부에 등재돼 있음을 확인한 후 개표하도록 한다. 여섯, 투표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개표장으로 전환하며. 일곱, 0.5%포인트 이내의 박빙 개표소는 자동으로 재개표한다. 자, 이게 지금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글에 올라가 있지요. 이런 확신에 찬 의지가 있으니까 최고위원 도전하면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전 국민의힘 위원은 김민전 위원은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나경원 위원 등 어떤 당대표 후보자의 런닝메이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민전 위원이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에 부정선거와 관련해 매우 이례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김민전 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공무원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저에게 어느 캠프에도 들어가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래진 씨가 선거 끝나고 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공무원 이 씨의 서해 살해 사건을 제대로 다뤄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게
어느 캠프의 이슈가 되면 당선 여부에 따라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또한 그렇게 얘기했다며 제가 그에 대해 약속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또한 부정선거와 관련된 작심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그는 현재 사전선거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 예가 없는 충격적인 제도라며 한국 사회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0년 파주 울 금천 이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1년 번호 미절치 투표지가 한 장 있었다는 점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재검표 과정에서 이러한 투표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김민전 위원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검경 수사 결과는 그 당시 투표록을 적은 분의 착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아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왜 그 바쁜 시간에 굳이 착오를 해서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강성 지지층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제가 처음 그 글을 쓸 때 출마할 것이라 예상하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앞서 출마 선언문에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그 어디에도 없는 불투명한 선거제도라며 국정원도 투표를 한 사람을 안 한 것처럼 안 한 사람을 한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밝힌 안정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검증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라고 부정선거에 대해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역시 김민전 의원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